농촌 지자체들이 주민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며 앞다퉈 현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입찰 조건까지 바꿔가며 선정해준 급식업체에 퇴직 공무원들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4번이나 유찰된 1조 원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에 포스코 ENC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습니다. 안전이 우려되자 정부가 이례적인 특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충북도 내 각 시군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입니다만 재정 저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선심성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군이 다음 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를 이어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들어보고 우리가 보니까 아주 경제가 좀 살아나고 효과가 좋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떨어졌어요. 이제. 영동군도 1인당 50만 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단양군 역시 1인당 20만 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은군도 50만 원 지원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월 15만 원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서 인근 시군들도 주민들을 의식해 지원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급 횟수라든지 지급 금액이라든지.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지만 민생 지원금은 전액 시군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 재정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데 선거 직전에 현금성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미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 충북의 지자체는 제천과 증평, 음성 등 3곳. 내년 초 괴산과 단양, 보은, 영동이 지급하게 되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3분의 1인 7개 시군에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음성군만 22%로 20%를 넘을 뿐 대부분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어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서울의 한옥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렸지만 변제 기일을 넘겼고 최근 업체 측으로부터 강한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보자산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충북에서는 선거사범 51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3일까지 모두 98명을 수사한 가운데 지난 5월 제천에서 흉기로 선거운동원을 위협해 구속된 50대 남성 등 모두 5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38명에 비하면 2.5배 늘어난 숫자입니다. 유형별로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가 32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투표지 촬영과 허위사실 유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주시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 조건을 바꿔 영업정지 업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면은 더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선정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청주시가 학교 급식에 납품할 축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낸 입찰 공고입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별다른 안내도 없이 입찰 자격 조건이 바뀌면서 지난 1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퇴직한 청주시 공무원이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왔다 갔다 한 거는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업계에서는 뭐 다 연관돼 있는 업체들이고 대놓고 떠들지 못해도 뭐 이래저래 이제 좀 도움도 좀 많이 받았겠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건 이 업체만이 아닙니다. 청주시는 더 많은 업체에 기회를 주겠다며 3개의 업체가 담당하던 학교급식 납품을 내년부터 한우와 돼지, 가금류 3개 품목별로 2곳씩 모두 6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납품 경력 1년의 한 업체가 한우와 돼지 2개 분야에서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 업체 역시 전직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번거로운 가금류 납품을 빼고 수익성이 높은 한우와 돼지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동종업계에서 제기됐습니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청 국장 퇴직한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참 이게 참 아이고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논란이 계속되자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부패 고리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시의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변경 사례, 특혜 논란까지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감시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지만 청주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급식을 둘러싼 청주시의 수상한 입찰 과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폭염 등의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 5억 8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여름 폭염 피해를 본 인삼 농가와 가을철 잦은 비로 병해충 등이 발생한 벼와 콩 재배 농가 등 338곳입니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미원면이 90헥타르로 가장 넓었고 현도면과 오창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금은 피해 면적 1헥타르당 인삼은 432만 원, 배추는 240만 원, 벼와 콩은 82만 원 등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국회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오송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그제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과 K바이오 스퀘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송은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바이오 특화 단지임에도 국가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김 총리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꿈의 현미경이라고도 하죠.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이 시공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번의 입찰은 모두 무산됐고 정부는 결국 유일하게 응찰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근래 중대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 ENC입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특수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원자 단위의 미세물질을 분석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반도체와 신약 개발의 핵심 장비로 정부는 2029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들여 청주 오창읍에 이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착공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이 잇따라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 4번째 입찰마저 유찰되자 관련법에 따라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해온 업체에 수의 계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이 순조롭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안 설명서를 만들고 그거를 한 3, 4월쯤에 평가를 한 다음에 한 5, 6월쯤에 결정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4차례 모두 단독 응찰한 곳이 최근 산재 사고와 안전규칙 위반이 잇따른 포스코 ENC 컨소시엄이라는 점입니다.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안전 특수 조건을 만들었다며 계약 추진 과정에서도 업체의 안전관리와 기술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관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업체의 수의 계약 의사를 확인한 뒤 이달 중 현장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방사관 가속기 부지 인근에 양자산업과 데이터 센터를 연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관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지난 4일 음성군 대소면 미호강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낮은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해당 지점 반경 10km 안에 가금류 농가에 남아있던 예찰 조치 등을 해제했습니다. 방역대회는 150여 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225만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충주 화록동굴 운영사가 산림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산림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화록동굴은 당분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영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밀물과 썰물 시간이 매일같이 달라지는 서해안에서 고립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때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돼 낭패를 겪는 관광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평일에도 수백 명이 찾는 부안 채석강. 물이 차오른 해안가 절벽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2명이 겨우 해경의 구조보트에 실려 구조되는가 하면 어두운 밤 사진을 찍으려다 무릎까지 물이 들어찬 뒤에야 구조된 가족들까지 고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 중에 이제 나가야 하는데 이제 못 나가는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이제 물때를 모르고 가서 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고 책을 쌓아놓은 듯한 절경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밀물이면 물이 들어차는 탓에 올 들어서만 9건의 신고가 이 일대에서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물때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30분 걸렸는데. 오늘 물때는 좀 알고 오셨어요? 금발은 안 들어. 그 갈 동안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뒤엉킨 탐방로를 걸어 나오려면 15분도 빠듯하지만 물이 들어차는 속도는 그보다 2~3배 빠릅니다. 1시간 전까지는 수십 미터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진입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조 3시간 전부터는 출입도 제한되지만 코앞까지 물이 들어찰 때까지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현재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립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지금 즉시 안전한 육지 쪽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들어 전북해역에서 고립돼 구조된 사람만 30명 안팎. 전국적으로도 매년 200건가량의 고립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시야가 제한적인 야간에는 탐방객들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아래가 표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해경과 국립공원 사무소 등은 물때 변화가 심한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안내도 확대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충북도의회 예결특위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 충청북도 본 예산은 올해보다 7% 늘어난 7조 6,704억 원으로 일하는 바퍼 사업 일부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 지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또 충북교육청 본 예산은 3조 6,155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한편 수정 가결한 예산안은 오는 15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신입생 합격자 발표 직전 선발 기준을 바꿔 특정 학생들을 구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재고등학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0월 단재고가 1차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선발 규정을 정원 2배수에서 최대 선발 가능 인원으로 늘린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충북교육청도 감사에 착수해 부당한 개입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